가슴이 뻥 뚫리는 스피드.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사. 슈퍼레이스 매거진입니다. 와! 2019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이제 마지막 더블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이. GT1하고 ASA 6000 클래스도 아직까지 그 챔피언의 자리는 향방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기대됩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챔피언 쟁탈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모터스포츠 축제 CJ 대한통운 2019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출발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불꽃 질주를 선보인 김중근 선수가 우승을, 2라운드에서는 치열한 배틀을 벌인 김종겸 선수가 우승을, 3라운드에서는 영리하게 경기를 펼친 조항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6000 클래스의 젊은 피 김동훈 선수가 밤의 황제로 등극했다. 5라운드에서는 막판 역전극을 선보인 장현진 선수가 볼트윈을 차지했고, 출발했습니다. 6라운드에서는 짜릿한 추월 레이스로 폭주한 오일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제 마지막 더블 라운드를 향해 가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상위권 선수들이 더욱 치열한 접전을 예고한 가운데 7라운드 우승은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 자, 그 최종전을 앞두고 벌써 시즌 챔피언이 결정된 클래스가 나왔죠. 맞아요. 그렇죠. 뭐 GT2 클래스에 올해 처음 출전한 박희찬 선수가 엄청난 그 핸디캡 웨이트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잘 타서 좀 확정을 지어버렸죠. 그렇죠. 근데 BMW M 클래스도 마찬가지. 맞아요. 네. 군요. 권영진 선수. 권영진.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쵸. 결국 팬에서 너무 축하드리고 권영진 선수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 추월을 늘 엄청나게. 뒤에서 있다가 결국은 또 앞에까지 가고 네네. 거의 클래스가 다른 차들 타고 있는 느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시즌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챔피언이 결정이 된 거야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늘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이제 포인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 포인트에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네. 그렇죠. 저희들은 늘 하고 숙지를 하니까 쉬운데. 거였어요. 네. 이거를요, 네. 돈으로 얘기해주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해주지. 아니, 그러니까 25점을 25원으로만 바꿔도 사람들이 이해가 빡빡 되는데. 옛날부터 그랬어. 산수도 그쵸. 돈으로 바꾸면은 바로바로 이해되는데. 그렇죠. 이게 네가 잃는 돈이야. 안녕하세요. 슈퍼레이스 매거진 김은수입니다. 이제 시즌 챔피언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침착하게 좀 진지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걸어 다니면서 안 하고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앉아서 여기서 좀 침착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최종전만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시즌 챔피언이 누가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챔피언은 어떻게 되느냐? 성적이 잘 나면 돼요. 개막전부터 최종전까지 각 경기 순위별로 얻은 포인트를 전부 다 합산해서 그 포인트가 가장 많은 드라이버가 차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저희들은 예선전이 있고 결승전이 있죠. 그 예선전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예선 1위, 2위, 3위한테 3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를 줍니다. 그 두 번째는요, 결승전 때 1위부터 10위까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25포인트부터 1포인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완주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스토카 규정에는 전체 랩 중에 75%를 완주를 해야지만 완주 포인트 1포인트가 더 주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한 경기에서 드라이버가 드라이버 포인트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는 1위를 하게 되면 25점이 되고 예선에서 가장 잘 탔으면 3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완주를 하게 되면 완주 포인트 1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경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많은 포인트는 29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올 시즌에 한 경기에서 29포인트를 모두 획득한 드라이버가 단 2명이 있는데요. 바로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의 조항우 선수와 김종겸 선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레이싱팀 아트라스 BX 레이싱팀으로 찾아왔습니다. 올 한해 뭐 드라이브 챔피언, 그다음에 팀 포인트, 뭐 더블 챔피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을 별로 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현재 1위, 그다음에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2위, 3위가 조항우 선수입니다. 이 집이 또 작년하고 약간 비슷한 막 데자뷰가 생성되는데 올 시즌 드라이브 챔피언은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지.
이제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팀 3명이 뭐 거기 중에 후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꼭 집어서 이 3명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나요?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솔직합니다. 저기만 알았지? 이게 조심해야 돼. 조항우 선수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집안 싸움. 너 절대 뭐 다른 팀 얘기는 안 해. 미안하대. 얘기 다 해놓고 미안하대. 시리즈 챔피언에 대한 어떤 이 타이틀에 대한 드라이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마 어떤 드라이버한테 물어봐도 네. 1년에 우승 횟수를 제일 많이 하고 싶냐? 그쵸? 아니면 우승 한 번도 못했지만 포인트를 잘 관리해서 종합 우승을 했냐? 선택하려면 이게 가능성이 제일 많은 드라이버. 현재까지 포인트만 보면. 그건 당연히 종합 우승을 그렇죠. 야나게다 선수. 柳田さんです。今が1回も優勝したことがないじゃん今年はすごいだよでも2位じゃん今ドライバーポイントがそのなんか方が自分だけのなんか優勝したくなくて走ってるわけじゃない。優勝すごいしたい。そうまあでもその上位にいるっていうのは、まあ今年は多分いろんなドライバーが優勝したりとか、こうなんだろうチャンピオン候補がいつもよりはたくさんいるし、勝ってるドライバーもいつもよりたくさんいるから、まあ優勝しなくても上位にいる。今ドライバーポイント만見たらあなたの一番嫌いライバルとかじゃあ2人이팀 참 잘 돌아가고 있군요.話したくない。話したくない。 이 두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대요. 조크. 자, 우리 드디어 김종겸 선수입니다. 지금 올해만 봤을 때 주의해야 되고 막 저 사람이 레이스가 막 잘못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라이벌. 저 빼고 다요. 아니, 야, 이 팀이 이래서 빠르구나. 그렇지. 내 빼고 다 라이벌이지 사실은. 딱히 누군가 찝을 수도 없는 거네. 그러면 드라이버 챔피언 경험을 이제 종겸이 해봤잖아. 그럼 챔피언은 뭐 어떤 의미인지? 제 그 커리어에서 특별한 경험과 추억이 될 만한 그 세 글자인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횟수가 지날수록 챔피언만 기억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에 남으니까. 네네. 잠깐 너 그 말 잘해야 돼. 1등만 기억하는 뭐 이런 이상한 세상 뭐 이런 얘기.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야 사실은. 2등보다는 1등 기억하기 때문에 챔피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네네. 특별한. 이제 지금부터는 팀 챔피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포인트 제도는 최대 2개까지예요. 각 경기마다 드라이버의 포인트를 합산한 포인트가 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팀 전략적으로 보면 2대 이상 운영하는 팀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변수가 또 나오죠. 3대가 나오는 팀은 엄청난 특혜를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3대가 나가서 가장 좋은 성적 2명만 합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또 이제 가만 보고 있을 팀들이 아니죠. 그런 형평성을 위해서 최대 2명의 드라이버만 지정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3대를 운영하는 팀에서는요, 시합 15일 전까지 누구 드라이버를 선택할 거냐를 딱 지명을 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올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은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현재 6라운드까지 경기 진행 상황에서 보면요, 드라이버 포인트가 지금 현재 1위가 김종겸 선수 72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1위와 지금 현재 10위가 김동훈 선수인데 김동훈 선수가 43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가 2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29포인트는 한 경기만 해도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토카 클래스는요, 시즌 마지막까지 드라이버 챔피언을 점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예민한 팀들은 바로 그 챔피언에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상위 포인트를 획득하고 있는 팀과 드라이버인데요. 그 팀과 드라이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 좀 끼워줄래? 네네. 오케이. 지금 현재 3경기 남았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몇 위? 4위. 네. 제가 5위. 저는 많이 멀어지겠죠. 올 시즌에 내가 드라이버 챔피언이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 네. 정도? 가능성이 한 40%. 미쳤네. 엄청 많이 생각하고 있네.
지금 3경기 만에 포인트가 1위권부터 10위권까지가 전부 다 뒷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 다 아시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40%. 어떻게 그렇게? 40%. 왜 어떻게 왜냐면 그런 계산이? 저는 어. 그 50% 이상은 아트라스 BX에서 할 확률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원 GP가 하지 않을까. 앞으로 남은 3경기 중에 제일 최대의 적. 아무래도 뭐 작년에 챔피언했던 우리 김종겸 선수라든지 종겸이. 야나기다 선수. 그리고 조항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아트라스가 가장 큰 경쟁 그렇죠. 막아야죠. 저희들이 막아야죠. 그렇지. 뭐 어떻게 특별한 전략이라도. 남은 3경기 후회 없이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전략은 제 나름대로 짜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했던 거에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 레이스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즌 챔피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디펜딩 챔피언이 나올지,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스프레이스 매거진 의수에게 물어봐. 저는 의수였습니다. 예선전 기록과 결승전 순위 그리고 완주 여부에 따라 드라이버 포인트를 획득한다. 팀 포인트는 팀당 최대 2대의 차량이 각 경기에서 얻은 최종 포인트를 합산한다. 네, 이렇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챔피언이 네. 되려면 한 시즌 동안 포인트를 진짜 차곡차곡 잘 정립해서 살림을 그야말로 좀 잘 해야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더블 라운드가 정말 중요하겠죠. 네. 이 더블 라운드는 10월 26일, 27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똑같은 일정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양일간 경기를 하는 경우에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경기에 나와서 차가 파손이 됐다. 그럼 일요일 날 경기 어떻게 해요? 그 일반 정비와는 다르게 우리는 그 레이싱에 특화되어 있는 메카닉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순식간이에요. 네. 사실 순식간에 고쳐냅니다. 자, 우리 이제 7라운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7라운드는 전남 GT와 함께했죠. 그렇죠? 현장은 좀 보셨나요? 아, 그럼요. 6, 7라운드 모두 섭렵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모터테인먼트 대장 2019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7라운드는 전남 GT와 함께 무화과 축제가 한창인 영암에서 펼쳐졌다. 모터스포츠 팬들을 위해 슈퍼레이스가 준비한 빅 이벤트.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 이건 모터스포츠의 대잔치. 차량의 성능과 부품의 내구성, 드라이버의 실력을 겨루는 내구 레이스와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바이크 레이스,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드리프트 경기까지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모터스포츠 경기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근데 뭐가 제일 볼만하던 거예요, 여기서 안에서? 슈퍼바이크 40에서 바이크로 레이스하는 거 그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거는 출발할 때 서킷에 바이크만 쭈루룩 서 있고 불이 딱 꺼지니까 선수들이 빨리 뛰어와서 올라타더라고요. 그 무슨 방식이에요, 그게? 사실 옛날에는요. 그 자동차 레이스도 그랬어요, 차를 똑같이. 세워놓고 뛰어가서 딱 하면 뛰어가서 이 시동 걸고 출발했거든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너무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그렇죠.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그 P사 그 차가 왼쪽 손으로 시동을 걸거든요. 아직도 그게 있잖아요. 네, 아직도 그렇게 되잖아요. 왜요, 그 왜요? 이유가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어야 걸려가려고 되니까. 해요. 제가 지금까지 스탠딩 스타트랑 롤링 스타트만 보다가 르망 방식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전을 앞두고 지금까지 경기 내용은 어땠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클래스부터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6라운드 인제 경기 하이라이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BMW M 클래스에서는 출발했습니다. 구미 그리드에서 출발한 권영진 선수가 주특기인 추월쇼로 출발과 동시에 5위까지 4렙 만에 1위에 올라 6라운드 우승을 거머쥐며 일찌감치 2019 시즌 챔피언을 결정지었는데 권영진 선수의 시즌 챔피언 확정으로 BMW M 클래스는 치열한 2위 싸움을 예고했다. 권영진 선수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승부사. 맨 후미에서 했는데 막 스타트 하자마자 5위까지 올라와가지고 뭐 4렙 만에 그냥 1위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네. GT2 클래스 6라운드에서 소순익 선수가 7라운드에서는 권기원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뭐 박희찬 선수는 6라운드에서 3위 그리고 7라운드 2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인제에서 있었던 GT1 클래스 6라운드 경기에서는 박석찬, 정경훈, 오한솔 선수가 포디움에 오른 가운데 다음날 7라운드 경기가 펼쳐졌다. 출발했습니다.
드라이버 포인트 1위인 정경훈 선수가 핸디캡 웨이트 140kg을 싣고 뒤로 처진 가운데 강진성, 조선희, 박규승 선수가 선두권을 형성했고 조선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1위 정경훈 선수 뒤를 바짝 추격하고 나섰다. 지금 현재 절대 강자가 정경훈 선수가 지금 96포인트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 뒤로 이제 조선희 선수가 이제 85포인트를 시작으로 뭐 6위 최강민 선수까지 쫌쫌하게 붙어 있어요. 네. 아직까지 거기도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경훈 선수 얘기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그 정경훈 선수라고 해도 140kg의 벽은 엄청 높을 거예요. 네. 사실 딱 두 번 140kg를 실었었는데 5라운드는 16위, 7라운드는 1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종전에서는 그런 정경훈 선수를 추격해야 할 조선희 선수가 또 120kg을 싣고 달리게 됐습니다. 네, 뭐 조진 선수뿐만 아니라 정경훈 선수가 90kg, 오한솔, 전대훈 선수가 80kg을 싣고 달리게 됩니다. 자, ASA 6000 클래스 얘기를 좀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인제 경기에서 또 새로운 우승자가 나왔죠. 그렇죠. 우리 오일기 선수. 두 번의 우승을 허락하지 않은 ASA 6000 클래스 6라운드 경기. 출발했습니다. 볼 포지션의 김지현 선수가 조항우 선수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추격하던 중 멋진 추월로 1위 자리를 탈환한 가운데 12랩에서 100기가 발령됐다. 김지현 선수의 차가 갑자기 멈춰서며 리타이어한 것. 그런 가운데 5그리드에서 출발한 오일기 선수가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야나기다 선수를 추월하며 몰아붙였고 1위로 달리던 조항우 선수를 추월하는 데 성공. 마지막 랩까지 한 번의 추월도 허용하지 않고 1위 자리를 지켜내며 그대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오피셜들의 오일기 세레머니를 받으며 ASA 6000 클래스의 새로운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말 오일기 선수 정말 엄청 오랜만에 네. 완전. 우승을 아마 ENM 처음. 첫 우승이죠, 이번 얘는. 시즌 첫 우승이죠. 아니요, 창단하고 창단 이래 첫 우승. 창단하고 첫 우승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등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자력 우승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때는 2대가 1등 했었는데 이제 페널티로 그래서 오일기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자력으로 우승한 그러니까 스토카 클래스에서 처음 우승한 거예요. 네. 오일기 선수는.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그전에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무슨 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피트를 기습해서 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레이드 제인의 피트 기습. 오늘은 ENM 모터스포츠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으세요, 두 분 다. 개막전 때부터 두 분이 워낙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셔가지고 언제 우승을 하시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또 6라운드 감동의 우승을 이뤄내서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사고만 나다가 뜻밖에 이제 뭐 페이스도 괜찮았고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 팀에 보탬이 된 것 같고요. 팀의 자신감도 불어넣은 것 같고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승하셨을 때 오일기 세레모니 보셨죠? 네.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피셜 분들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지가 꽤 됐어요. 그때까지 제가 뭐 우승을 못해서 사실은 뭐 포디움만 가도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또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해주셔가지고 너무 뜻깊었고요. 제가 이제 모터스포츠 20년 넘게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올 시즌 ENM 모터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타이어 이적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어떠세요? 타이어 바꾸고 나니까 조금 놓쳤던 부분을 많이 찾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기존부터 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저랑 잘 맞았고 타이어의 성향이 조금 다르잖아요. 저희가 스토카를 이제 탄 지가 이제 4년째인데 처음에는 스토카를 좀 조심스럽게 주행을 할 때는 타이어가 어떻게 보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연일 선수나 저 같은 경우 좀 공격적인 스타일의 드라이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적응하고 공격적으로 할 때는 H가 잘 맞아요? 전년도에는 조금 그게 안 맞다가 올해 이제 타이어를 쓰면서 그 퍼포먼스가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궁합이 잘 맞는 타이어로 왔으니까 조금 앞으로 퍼포먼스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기대하셔야죠. 올 시즌 6000 클래스 제일제당 레이싱도 그렇고 CJ 로지스틱스도 그렇고 또 불가스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우리 이해는 모터스포츠는 굉장히 뭔가 노익장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한 맞추신 지는 지금 몇 년째죠? 지금 2년 차. 2년 차. 두 분 어떻게 좀 잘 맞는 파트너인 거야? 제가 막 경기가 힘들 때는 일경님이 이제 포디움 올라가거나 우승해버리고요. 네, 서로 이제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저희 팀 노익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참 때고요. 연일이는 거의 신인에 가깝죠. 아직 햇병아리다. 뭐 그런 한참 돼.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 역시도 연일이하고 하면서 뭐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건요. 둘 다 경상도 사람이라서요. 어느 소통이 일단 잘 되고요. 네. 그리고 저도 경상도인데 고향이. 그러세요? 네. 사투리로 진행하시죠. 그럴까요? 네. 사실 이 6000 클래스에서 ENM 모터스포츠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하면은 선배님, 뭐 정신적 지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래스에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있지만 한국에서 순수하게 차를 타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선배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에도 지장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경기에 들어가서는 솔직히 뭐 경합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젊은 친구 뭐 그런 걸 떠나서 제대로 경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한 발 빼게 되고요. 조금 네. 약간 살짝 양보해주는 네.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력에서 조금 망가질 때도 있고 좀 양보하다 동생 보니까. 같은 친구인데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사고라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경기인데 선수인데 너무 양보만 하다 보니까 바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형의 마음으로 좀 다가서려고 하니까 나쁜 형이 되려고요? 나쁜 형이 되려고요? 근데 김진표 감독님이 또 오일기 선수를 사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예전에 김진표 감독이 처음 용인에 차를 타러 왔을 때 제가 그 팀의 코치로 있었어요. 완전 처음 왔을 네. 때. 그래서 처음 라이센스를 취득하러 이제 주행하러 갔을 때부터 제가 계속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 사부네요. 근데 뭐 요즘 소홀하더라고요. 두 분은 이제 올 시즌 배틀도 그동안 진짜 지겹도록 많이 했어요. 특히 뭐 기억에 남는 배틀 있으실 것 같은데. 황진우 선수하고 맞아요. 지겹게 만났죠. 2라운드 때였죠? 네. 제가 그때 스핀하고 뒤로 갔다가 다시 쇼라고 했는데 같은 선수를 3번 만났어요. 3번을 치워냈어요. 이제 뭐 성적만 놓고 보면 아쉽지만 그거 하나도 또 똑같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뒤로 쳐졌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차도 견뎌주고 타이어도 그만큼 견딘다라는 그걸 얻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현진 선수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나요? 올 시즌 배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고 뿜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정현일 선수하고 저하고 1, 2등을 다투면서 배틀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분이서? 네. 그러면 제일 멋진 그러면 그림이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번에 정현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일기 선수를 이제 먼저 보내주고 저는 이제 세이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에 따라가겠다. 근데 성내는 먼저 형님 먼저 가셔서 싸우세요. 제가 싸우면 좀 느려지거든요. 약간 오일기 선수를 방패막이로 삼는 게 나는 제일 좋다. 편하다. 그런 전략을 슬쩍 얘기하신 바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뭐 팀메이트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하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근데 정현일 선수 같은 경우는 포인트 관리 차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하고 제가 배틀을 하면서 다른 선수의 뭐 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데미지가 생겼을 때 정현일 선수는 세이브를 했다가 후반부에 노릴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작전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 정현진 선수가 앞에서 배틀을 하고 오일기 선수가 편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현일 선수 같은 경우는 시리즈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포인트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팀의 전략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좀 합의가 된 상황이었던 그렇죠. 건가요? 어느 정도? 네. 저희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 남아라. 아니, 그냥 정현희 선수. 남아라. 아니, 그냥 정현희 선수는 아닌 것 같은. 이상하네요. 그렇군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럼 7라운드에서도 어떻게 오일기 선수의 방패 전략 조금 밀고 나갈 건가요? 아, 저번 6라운드 때도 그냥 뒤따라가면서 이제 간보기만 했는데 그냥 멀리 도망가시더라고요. 해버렸어, 그냥. 또 정현희 선수의 이거 너무 잔인한 별명이다. 국민 4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항상 번번이 좀 안타깝게 포디움을 놓쳐가지고 이번에는 꼭 좀 올라가셨으면 하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7라운드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게임에는 웨이트를 좀 드는 작전을 갈 거고요. 일단 뭐 ENM 팀 빠를 수밖에 없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남은 게임 최선을 다할 거고요. 더 재밌는 경기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오늘 좋은 경기 하시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만반의 준비를 마친 선수들과 함께 ASA 6천 클래스 7라운드 경기는 영암 상설 코스에서 펼쳐졌다. 이 영암 경기장은 F1 경기를 열리기 위해서 지어진 경기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가 좀 길단 말이에요. 5.6km 정도 되는 그런 그 배기량이 낮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 긴 트랙을 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긴 트랙들은 조금 짧은 트랙을 또 구성을 해놔요. 섹션별로 나눠서. 그렇죠. 좀 짧게 끊어질 수 있게 그래서 코스를 아예 두 개를 따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 다른 행사를 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기 때문에 이 전남 GT는 그래서 이제 상설 코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숏 코스에서 진행이 되죠. 치열한 포인트 전쟁을 예고하듯 김중근 선수가 볼 포지션을, 정희철 선수가 2그리드, 장현진 선수가 3그리드를 잡은 가운데 ASA 6천 클래스 7라운드 경기가 시작됐다. 다 들어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옆쪽에서 빠져나온 선수. 출발하고 얼마 뒤 사고 발생. 이거 디펜딩 챔피언이 사고에 휘말립니다. 드라이버 포인트 1위를 달리던 김종균 선수의 차가 사고에 휘말리며 수습에 나선 가운데 2015 시즌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오프닝 랩에서 적기가 발령됐다. 피트에 난 김종겸 선수의 차를 수리해보지만 리타이어. 사고에 휘말렸던 서주원 선수의 차와 이정호 선수의 차 역시 급하게 수리에 들어가며 각 팀들은 재경기를 위한 정비에 나섰고 15분 뒤 경기는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서한 GP 김중근 선수가 1위 자리를 깨차고 멀리 달아난 가운데 같은 팀의 장현진 선수가 이정호 선수를 막아서며 그 뒤를 따랐지만 젊은 혈기에 결국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날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인 이정호 선수는 1위 김중근 선수를 맹렬하게 추격했고 베테랑 김중근 선수마저 추월하는 데 성공하며 1위 자리를 깨찼다. 안쪽을 파고 들어올게요.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그러는 사이 김재원 선수를 필두로 한 젊은 선수들이 2위 자리 싸움에 합세했고 동시에 노동기까지 모두 노동대 13번까지 올라옵니다. 김중근 선수는 젊은 선수들에게 또 한 번 자리를 내주며 순위를 떨궜다. 정희철 선수가 후미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7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재경기로 최호미에서 출발한 정희철 선수에게마저 위협당한 김중근 선수는 결국 정희철 선수에게마저 추월당하는 굴욕을 안았다. 한편 멀리 달아난 이정호 선수는 독주하며 경기를 이어나갔고 다른 선수들은 간격을 좁히기 위해 추격에 나섰다. 하지만 두 랩 반을 남겨놓고 갑자기 멈춰선 이정호 선수의 차량. 그렇습니다. 결국 리타이어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1위 자리를 깨찬 김재현 선수는 속도를 올렸고 그대로 체크기를 받으며 피니시 라인을 통과. 올 시즌 볼가스 레이싱팀 창단 이후 첫 우승을 거머쥐었고 퍼플 모터스포츠 노동기 선수 역시 첫 포디움에 영광을 안았다. 너무 힘든 조건 속에서 이렇게 포디움을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초창기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이 후반기에 하반기쯤에 포디움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꼭 올라가겠다라고 약속드렸던 이 부분을 꼭 지키게 돼서 또 팬들 그리고 후원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또 저번 경기에 우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다른 외부적인 트러블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서력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에 못 보여드렸던 제 실력을 이번에 비로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참 완벽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년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승이 진짜 지난 인제 때도 그렇고요. 네, 코앞에 있었는데 1라운드 계속. 때도 굉장히 1라운드부터 강했죠. 굉장히 강했었고 정말 그 우승이 코앞에 있다 사라지고 코앞에 있다 사라지고 했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 이정우 선수의 우승이 그렇죠. 거의 뭐 점쳐졌었는데 네. 저번 인제 경기에 김재현 선수처럼 그쵸. 이정우 선수도 갑자기 코앞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에 이정우가 우승하는 거네. 그렇게 되나? 그러게 다음 경기에 이정우 선수가 우승할 할 수도 있어. 그럼 너무 정말. 재밌겠다. 그렇죠? 정말로 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타이거가 잘 왜냐면 나온다. 김재현 선수가 지금 80kg를 싣고 다음 경기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웨이트가 없이 빠른 드라이버 하면 지금 이번 경기만 봐도 이정우 선수, 그렇죠. 노동기 선수도 웨이트를 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서주원, 김동원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대유지, 어쩜 이래? 이대유지, 정희철. 혹시 이번에는 뭐 사건 사고가 또 많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스타트부터 많은 일이 있었죠. 오프닝 랩 사고가 또 일어났었잖아요. 적기가 또 발령됐고요. 그렇죠. 뭐 노동기 선수랑 이정우 선수랑 부딪히면서 이대유지하고 또 뭐 서주원이 또 김종겸이 뭐 이렇게 해서 막 난리가 휘말려서 뭐. 네, 제가 막 경기 시작하자마자 피트로 다시 뛰어들어간 기억이 처음이에요. 여보세요. 전 2대가 피트인했어요. 아, 그렇죠. 저는, 우리는 나갔어. 그래서 막 뛰어가는 중에, 이 두 대는 여기 왜 들어가는 뭐야? 다 파손됐어요? 그 정유철 선수는 야나기다 선수와 부딪혔고 이대유지 선수는 이정우 선수에게 부딪히면서 로우암이 그냥 휘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피트로 불러드렸죠. 그래서 정말 와, 그럼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갈고 다시 나간 거네. 15분 뒤에 스타트가 된다고 해서 그걸 알려주면서 정유철 선수는 얼라이먼트고 이대 선수는 로우암이 휘어져 있으니까 이 정비하는데 정유철 선수도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철 선수에 일단 많은 미케닉이 매달렸죠. 그러면서 하고. 이제 열심히 고쳐서 코스인 했을 적에가 1분 전에 레이스 1분 전 시작 1분 전에 딱 코스인을 해가지고 후미에 오니까 앞차들이 막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대유지 선수는 사실 이대유지 선수가 요새 기록을 쌓고 있는 게 지금 25경기째인가 리타이어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게 6000 클래스의 기록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무도 깨지 못하는 네, 네. 혼자만 쌓아가고 있는 기록이어서 사실은 저의 포커스는 일단 피트인 했으니까 그다음에 제 스타트 때 스타트 못했으니까 무조건 완주해야 된다. 거기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고쳐봐 해가지고 들어가면 한 바퀴나 두 바퀴 여유 있겠더라고요. 오케이 들어가자 완주할 수 있겠다. 한 바퀴 차이로 완주됐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아유, 진짜 다행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게 네. 경기가 재시작되고 이제 김종겸 선수는 리타이어를 하게 됐고. 네, 김종민 선수도 들어와가지고 막 고치고 있었어요. 고쳤는데 결국은 리타이어를 하게 된 거고. 파손이 돼서. 그다음 정희철 선수는 이제 후미에서 스타트를 하게 됐고 네. 이대유지 선수는 피트 스타트를 그쵸.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젊은 선수들의 이제 패기 있는 경기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우리 김재현 선수 7라운드 우승 차지했고요. 근데 6000 클래스는 진짜 두 번의 우승은 거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매번 다른 선수가 뭐 돌아가면서 맞아요. 우승을 하고. 아마 8, 9라운드도 다 다른 드라이버일 것 같아요. 지금 스토카 클래스는요. 전략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 기량들이 다 개개인의 네. 기량이 다 뛰어나서 진짜 누가 우승을 할지 그렇죠. 만약에 그 전략이 통했으면 아마 이번에는 중근이가 우승을 하는 게 맞는 케이스였어요. 초반에. 그냥 원래대로라면. 예, 왜냐하면 중근이를 먼저 보내고 장현진 선수가 이정우 선수를 이정우 선수. 진짜 한 몇 랩을 막았거든요. 그러면서 김주구 선수는 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는 근데 이정우 전혀 다른 선수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아트라스 BX 레이스 팀이 거의 폭망하는 레이스였고 서한 GP도 폭망하는 굉장히 큰 사고도 많이 났었고. 그렇죠. 네. 사실은 말이죠. 이게 저는 이제 레이스가 끝나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저의 목표 1, 2, 3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데이터가 H4 타이어가 내구가 저는 안 나온다라는 거에 거의 확신을 걸었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K사 타이어가 정말 내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마지막까지 그랬어. 그래서 내가 각 드라이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초반 스타트에 사고에 휘말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포디움이야 라고 했는데 두 대가 다 스타트 때 사고를 냈네. 그것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거를 감독님이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아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건데. 아 근데 뭐 정예철 선수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아무튼 그래도 2위로 마감을 한 거잖아요. 천당과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감독님은 얼마나 아쉽겠어. 그거 아니었으면 무조건. 아니야.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또 어떻게 알아. 시야 스타트를 거기서 했었으면 그냥 맞아. 그냥 정세 선수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달려준 게 정말 잘한 것 같고요. 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7라운드 때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요 김재현 선수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요 다른 H사 타이어가 다 떨어졌는데 혼자 안 혼자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 저기는 확실히 내구가 떨어지는 거를 알고 미리 파악했고 보완한 거예요. 김재현 선수 뛰를 타는 거 봤는데 저번하고 타는 스타일도 좀 바뀌었어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약간 패기 있게 밀어붙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타이어 관리, 메인터넌스를 타이어 관리를 되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하게 탄 거예요. 이제 김재현 드라이브도 연결을 가고 있는 거야. 김지현 선수가 7라운드 우승으로 1위에 올라선 가운데 근소한 차이로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의 세 선수와 서한 GP의 선수들이 맹추격하고 있다. 아 정말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장현진 선수도 4위로 잘 달리다가 결국은 리타이어를 했는데 사고가 엄청 크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누구랑 박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그 코너링 중에 그 우리 연석을 딱 타고 떨어지는 순간 뒤에가 아예 다 분리가 되버렸어요. 타이어가. 그러면서 그냥 달리다가. 휠이 빠졌다고요? 네, 휠이 빠지면서 차가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어머나. 그래서 차가 거의 폐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안 다쳤기를 또 네,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허리에 이제 통증이 조금 있어서 뭐 이제 치료 받으면 괜찮다고. 네. 다행히. 근데 네네. 안타깝죠. 잘 달리다가 그러니까요. 리타이어 해버리니까. 네. 김준곤 선수가 또 13위로 마감을 했고 정혜연 선수가 12그리드에서 출발해서 6위로 포인트 피니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한은 김종근 선수와 장현진 선수가 팀 포인트 대상자거든요. 아무튼 또 정혜원 선수가 또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면서 그렇죠. 이 또 포인트 이제 헛다리를 포인트 헛다리를 또 짚었습니다. 네네. 순위 변동 없이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가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서한 GP와 넥스타 레이싱팀이 포인트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또 오일기 선수는 오늘 인터뷰하고 나서 제가 정말 응원했거든요. 근데 18그리드에서 출발해서 5위로 마감을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베테랑으로서 그런 진면목을 그렇죠. 보여줬어요. 맞아요. 80km 실은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정말 제일 좋았죠, 역대로 지금. 80km 실었던 맞아요. 사람들. 근데 사실 이게 솔직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10kg밖에 무게를 못 빼거든요. 맞아요. 그럼 또 70kg를 싣고 다음 경기에 임해야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 더블 라운드잖아요. 그렇죠. 요 70kg가 다음 용인에서 에버랜드에서 어떤 변수를 일으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지현 선수 80kg, 오일기 선수 70kg, 정희철 선수 50kg, 노동기 선수가 20kg을 싣고 마지막 최종전으로 향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더블 라운드를 앞두고 드라이버 챔피언과 팀 챔피언을 경쟁하고 있는 두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조항우 선수와 서한 GP의 김준곤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조항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한지피 김준호 선수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두 분이 라이벌로서 또 이렇게 챔피언을 다투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솥밥을 먹었던 관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요? 12년부터 14년이니까요. 두 분이 과거에 한 팀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공통점도 더 있더라고요. 현재 지금 두 분 다 H사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두 선수 모두 다 3카 팀에 지금 있고 하나공인 100경기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 또 하나씩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3카 체제면은 좋은 점 그리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일단 헤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제한되어 있는 연습 시간 안에
더 많은 상황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네, 있고 데이터를 더 많이 쌓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서로한테 배우면서 서로한테 푸시하면서 더 이제 빨리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한 대에서 두 대 가는 거고 두 대에서 세 대 가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달라요. 분수적으로 많이 들죠. 제반 사항들이. 일단 그게 또 결국은 또 예산으로 또 연계되는 거고. 그렇군요. 저는 뭐 이제 혹시 제가 못했을 때 동료 드라이버들이 또 성적을 내주면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잘했다는 또 결과를 느낌을 줄 수도 있고 해서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최대 하는 게 훨씬 더 책임감도 그렇겠죠. 얘기할 게 많은데요. 네. 뭐 고민이 있으면 야 너도 이러냐? 네. 여기서 몇 단 네. 들어가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자, 아트라스는 물어보나 마나 다 세대가 다른 무전을 쓸 것 같아요. 채널에 공유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서한주피는 어때요? 저희는 같이 썼어요.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전하면 헷갈리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김종국 선수가 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현준 선수가 무슨 급한 게 생겼어.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겹치잖아, 그러면. 또 다른 팀 시스템을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일반 무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공용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냥 통화, 다 그 그룹 통화하는 거라 그냥 뭐 끊김없이 그냥 다 알아. 아까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네. 제일 당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통화 당연히 엑스타 레이싱도 처음에는 다 같이 썼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 이대가 말이 많고요. 나는 일본말을 못 알아듣는데 시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일본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바꿨어요?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감독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바라보면 내가 얘한테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얘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 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분리하는 게 나는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도 다 분리해놨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헷갈려서 얘한테 할 말 많이 얘한테 하죠.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죠. 제 헤드셋을 보면요. 버튼이 6개예요. 무전기 3개 차고 버튼이 6개거든요. 그러니까 딱 누르면은 메커닉이 와요. 그래서 잘못 말하셨어요. 그쪽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조항우 선수 올 시즌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김희수 감독님과 함께 6천 클래스에서 최다 우승 선수의 어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다 13회 우승으로 이제 동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항우 선수가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우승하면 그 기록이 깨지는 거예요.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조금 욕심을 내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좋아요. 가도 좋고요. 그리고 그 의지 형이 다시 돌아와서 차 탈 때까지는 이렇게 뭐 유지해도 뭐 저는 괜찮습니다. 우승을 절대 하지 않겠다. 할 수 있어도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니고. 좋았어. 김희수가 올 때까지는 나는 우승 안 하겠다. 좋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고의 MC네. 내가 이제 알았네. 저희는 또 다른 두 대가 있으니까 뭐 가능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욕심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한의 3명, 아트라스의 3명 모두 웨이트가 0kg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 8라운드가 진검승부. 소름. 8라운드에 가서 뭔가 그 우승팀이나 우승 선수가 거의 챔피언에 근접하지 않을까. 9라운드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9라운드까지는 진짜 알 수 없어. 정말로 포인트 자체가 너무 지금 까닥까닥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상위권 선수들의 포인트가 근소한 격차로 촘촘한 가운데 1위와 10위 선수는 단 28포인트 차. 한 경기 결과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슈퍼레이스 매거진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최종 순위 한번 마지막으로 점쳐본다면 몇위 할 것 같아? 야, 진짜 어렵다 이거는. 시합중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슈퍼레이스 매거진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최종 순위 한번 마지막으로 점쳐본다면 몇위 할 것 같아? 야, 진짜 어렵다 이거는. 시합중도 아니고. 마지막 최종전이 끝났을 적에 당신은 몇 등일 거, 시리즈 포인트가 몇 위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고. 여기 올 때마다 정말 곤란한 질문이 막. 아니, 그래도 곤란하지만 유쾌한 질문이잖아요. 그럼요. 재미로 그냥 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다. 왠지 그 2라운드 중에 한 번 우승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록이 바로 깨지네요. 그러면 1위를 또 그러면 이제 그래. 제치고 기록을 세우고 한 번은 우승할 것 같고. 그래서 최종 순위는 몇 위 정도? 한 번 우승하시고 아마 그 우승한 게
결국은 또 본인에게 독이 돼서 탑 3 안에 들지 않으시겠어요? 탑3 안에 들 것이다. 정확하게 찝어주면 안 돼. 그래요. 몇 위? 3 중에 몇 위? 3위겠지. 설마 2위라고 생각했어요. 3위. 시리즈 포인트 3위 할 것이다. 마트라스의 가장 높은 포인트를 획득하신 선수가 되지 않으실까. 야나기다랑 김연경은 동생 있을 거다. 걔네 둘은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자, 야나기다 정경아 듣고 있니? 저의 바람이죠. 상처받았어. 우리 주황우 선수 차례예요. 자, 김중곤 선수는 저희 두 드라이버들이 1, 2위를 싸움하고 저는 3위를 잘 지키고 그리고 멋있는 4위가 되지 않을까. 야! 결국은 다 지켰어. 지금 1, 2, 3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1, 2, 3 다 하고 너 4위 해. 이것도 어디까지냐, 뭐 저의 바람이고 뭐 하웅의 바람이시니까 네. 그 바람대로 됐으면 서로가 좋은 건데 될 수 쉽지 없으니까. 않을 것 같아요. 예측 그렇죠. 불허입니다, 정말. 그렇죠. 챔피언을 향해서 달리는 두 분의 8, 9 더블 라운드 경기는 10월 26일, 27일 양일간 용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펼쳐지니까요. 두 분 정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채널 A